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매일 아침 타이거 황윤석 대표님과 라이브로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 팔아야 되냐, 매도 타이밍 잡기 참 힘들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이어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도 타이밍 잡기가 저도 진짜 어려워요. 매수는 그냥 이때쯤 사면 되겠고 내 자금이 이 정도 있고 지금 네. 이 정도 빠졌으니까 사볼까 들어가는데 매도를 진짜 언제 해야 될지 네. 못 팔다가 결국 수익이 쪼그라들거나 다시 손실이 나거나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증권방송에서 그 매도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모 증권방송에서. 그래서 매도 타이밍 잡는 걸로 전문가들끼리 이제 수익률 게임을 했는데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팔고 나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또 손절하고 나면 올라간다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죠. 높은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매도 타이밍 전략을 이제 어떤 사람이 블래시 전략으로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이게 뭐 대단한 전략인가 보다 했더니 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바이 로우 셀 하이. 네, 바이 로우 다음에 엔드가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서 블래시를 거의 약자를 따가지고 블래시라고 한 거예요. 말은 잘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이거에 뭐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바로 당연하죠. 이거죠. 이거 하려고 주식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참 힘든데 제가 지난번에 그 그랜빌의 법칙 매매 신호에서 네. 매도 신호 4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복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벌써 많이 까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빌의 법칙은 그때 매수 신호 4가지, 매도 신호 4가지가 있었어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동평균선은 보통은 21선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올라간 이후에 횡보하거나 상승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여기서 매도 신호가 발생한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제부터 올라가는구나. 근데 지금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많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매도 신호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그 매도 신호인데 세 번째 신호죠. 이렇게 보면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이제 하락 추세에 있어요. 우하향 추세에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동평균선에 근접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도 못 올라가죠. 많이. 그래서 여기 근접할 때 매도 신호다. 그럼 이거를 상향 돌파를 성공하면 갈 수도 있는데 상향 돌파를 실패하면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더 떨어져요. 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에요. 쭉 올라가요. 근데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급등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동평균선과 보면 대이격률이라 해서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이격이 커진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더 간다 생각해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거를 보면 이런 매도 신호가 수없이 많이 발생을 해요. 한 차트에서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격이 커지잖아요. 아까 네 번째 매도 신호 이격이 커진다는 거. 매도하지 않으면 뚝 떨어지죠. 네.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 쭉 내려왔을 때 이때 매도를 안 하면 더 내려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우하향 추세인데 매도 아니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지 않으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하락 추세에서 근접했을 때 매도하지 않으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예,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매도 신호를 자, 한꺼번에 보여드렸습니다. 네. 진짜 저렇게 표로 확인을 하니까
저렇게 매도 신호를 매도 사인을 많이 줬는데 진짜 매도를 결국 못하고 다시 이렇게 또 손실로 접어들고 그런 적이 저도 있어서 참 안타깝다. 다시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매도에 대한 주식 격언 중에 진짜 처음부터 들은 게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이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팔고 싶은데 다들 잘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고 그러다가 타이밍 놓치면 급락하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무릎인지 어디가 어깨인지 아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비법을 터득한 게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늘 중요하게 보시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급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했을 때 보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런 자리에서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미리 팔고 나온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사고 한 발 앞서서 팔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래량과 수급을 봐야 된다. 결국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늘 저희 공략주를 말씀을 주실 때도 이제 거래량이 터진 종목, 바닥 찍고 터닝하는 종목도 실적도 확인이 되지만 그런 종목들 주로 말씀 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나는 종목이 더 가는 종목이 있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슬슬 오르는 종목들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경우별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보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엔터주들 중에 SM 같은 종목은 지금 신고가 부근에 가 있어요. 네. 신고가 부근에 가 있어서 월봉으로 보면 이미 신고가를 찍었고요. 지금 신고가 찍고 살짝 내려가 있죠. 그런데 그 하락폭이 크지 않고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개 종목들을 보면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그렇긴 합니다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도 여기서 신고가를 한번 찍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FPCB가 지금 사상 최고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했을 때 심택을 보시면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화장품주? 화장품주들을 보면 정말 바닥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아모레 퍼시픽 보면 2021년도 5월달, 작년 5월달에 30만 원 찍었는데 저점 15만 원 찍고 반토막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이 계속 갈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의심스러우신 분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바닥에서 샀을 때 잠깐 오르면 팔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하와이를 제외한 49개 주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는 엔데믹을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 다 허용을 했고요. 자가격리는 물론 없을 뿐더러 유럽도 지금 영국이 자가격리를 폐지했다고 그러고 지금 방역을 완화하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리오프닝은 앞으로의 대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들 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네. 것도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잘 잡으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 종목 그리고 바닥권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지 짚어봤고요. 지금도 이제 그 터닝 포인트를 리오프닝이 바로 또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수급도 들어오고 엔터주, 화장품주처럼요 거래량도 터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도 한 발 앞서 사고 한 발 앞서 팔아야 되는데 네. 네, 어떻게 우리는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을 보면 아직도 적자 폭이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데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원활한 영업을 못하고 거리두기 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파라다이스의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흐름이 파라다이스만의 이 흐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GKL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흐름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확실하게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죠. 네.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카지노 관련주들을 세 개를 같이 이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알 수 있죠. 강원랜드도 한번 보시면 강원랜드는 물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 업체지만 역시 이런 데서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터닝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터닝 포인트가 수급과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터닝 포인트 수급과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는 카지노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할 때 항상 정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해라. 특히 이제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대표님 이거 팔아야 되나요? 질문을 주시면 항상 반 팔고 반은 더 가져가자. 그 다음에 또 반 팔고 이렇게 얘기를 주시잖아요. 네. 그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이 나왔을 때 화장품 관련주들은 여기서 대부분 급락을 했어요. 코스맥스라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런 자리에서 왜 그런가 하면 한 번의 고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서 한번 돌파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비슷하게 가면 미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항선에 걸려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 미리 팔았으면 돈을 버는 건데 자꾸 여기서 기다리다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팔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절반을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해보고 아니다 이런 데서 보니까 더 떨어지더라 그럴 때 반등이 약하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라는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 바닥을 확인하고 이런 자리는 여기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도 세게 나오잖아요. 이런 자리는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장대 양봉을 여기다 하나 더 세운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과 비교해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더 세운다. 그러면 절반 이상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다 꺾어진다. 그러면 나머지도 일단 수익 폭이 큰 상황이니까 나머지도 다 차익 실현하고 오히려 밑에서 한번 다시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정말 뭐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이걸 진짜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는데 네, 지금 대표님 말씀에서 팁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늘 합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익절 그쵸? 뭐 5%가 됐던 뭐 3%가 됐던 그 이상이 됐던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익절을 하기 위해서 체크해 볼 것들이 많은데 이제 시장 변수도 그렇고요. 시장 흐름도 중요한데 이걸 또 개인이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의 변수 흐름 최근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에요. 네.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방위 산업주들이 움직였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슈들을 다 무시하고 단기 수익을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뛰어들어서 우리가 단기 수익을 노려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눈앞에 보이는 수익은 무조건 챙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같이 대부분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나 또는 이제 업종 대표주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에 물려 계신 분들, LG화학 이런 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여유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갖고 있는 쪽 갖고 다른 쪽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만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사태가 나왔을 때 보시면 방위산업주 중에 빅텍이라는 종목, 단기간에 움직임이 굉장히 컸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여기 저점 공략을 한다 그러면 5,600원대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6,700원대 다시 조정을 받아서 저점에 잡았으면 6,200원대 지금 고점 기준으로 7,000원대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위기가 고조됐을 때 한 번 슈팅이 나왔고 다시 진정이 됐다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2차 급등이 나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대표적인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공급국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거죠. 네. 대성에너지가 대표적인 거였고 많이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에 1차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됐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침공했을 때 네. 다시 신고가 돌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 이런 시장의 변수 흐름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타이밍에 또 익절을 하면 되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인데 거기서 익절 타이밍, 수급 어떻게 체크하면서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호텔신라라는 쪽을 보면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최근에 계속 매도를 했다가 그러니까 1월 20일경부터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네. 그런데 주가는 이제 시총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면서 이 바닥권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총이 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단기간에 급등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역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보면 네. 자, 대한항공도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 대한항공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보여드렸죠. 네. 아모레퍼시픽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그다음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게 SM 또는 JYP엔터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오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엔터 4사 중에 하이브는 외국인들이 잘 안 사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면은 이상하게 맞아요. 또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하죠. 기관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YG 엔터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물론 샀다 팔았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엔터주들 쪽이나 그다음에 그동안 못 올랐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 쪽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들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익절하는 법도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늘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대형 주장이냐, 중소형 주장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장세에 따라서 우리가 익절 타이밍도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했던 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은 13만 원대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지수를 보면 여기서 13만 4천 원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꺾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12만 원대로 다시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라는 거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아지는 장세인데 지금은 코스피가 2,700선을 지금 위태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올라가긴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도 주봉을 보면
8만 원대 고점 찍고 7만 3천 원대 왔는데 지난번에 농담 삼아서 뭐 6만 원대 오면 사겠다라는 큰 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조금 요즘은 6만 5천 원까지 조금 매수 단가를 높였어요. 네. 예, 그래서 기다렸다가 사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대형주가 가긴 어렵겠죠. 맞아요. 지수가 떨어지는 장세에서.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장세인데 중소형주 장세에서는 또 뭐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토니모리라고 하는 종목은 화장품 리오프닝 주에서도 상당히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1, 2, 3, 4, 5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주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강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소형주 장세냐 대형주 장세냐를 잘 비교를 하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힘든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은 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둘 다 가기에는 조금 힘든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대형주 장세.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주 장세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세를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정상인 상태랑 그리고 비정상, 테마주가, 일부 테마주가 급등하는 그런 장세라고 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2월 22일인데, 정상보다는 약간은 비정상 쪽에 가까운 네. 장세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 특히 요즘 대선이 진행이 되고 정치 있잖아요. 테마주.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특히 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이제 지지율 또는 여론조사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승일이라는 종목이 이제 윤석열 후보 테마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급등한 다음에 꺾어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화장품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인맥주들 쪽에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또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재명 후보 테마주 중에서는 이제 또 디젠스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보면 여기서 상한가 간 다음에 오늘도 보면 급등이 나왔다가 갭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음봉을 맞는 여기서 보면 시초가에 지금 한 14%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3% 정도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맥주들 막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맥주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동향이다, 대학교 동창이다, 성이 같다. 네,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잖아요. 고향이 같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급등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정상적인 장에서는 익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정상적인 장에서는 역시 급등주와 테마주가 힘을 얻는 장세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런 종목에 자신이 없다 하면 이제 패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종목에 따라 들어와서 단기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이제 근데 한 발 먼저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 전일 상한가 갔다 쫓아가지 마셔야 되고 들어간다 그러면 5% 정도 먹고 나오겠다. 목표가를 짧게 잡으셔야 되고 네. 아니면 내가 잡았는데 상한가 갔다 그럼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뒤바뀔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단일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언제든지 정치판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면 얼마간이라도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을 보면서 대응하면 훨씬 여유가 생겨요. 예, 그래서 타이밍을 잘 조절하고 비중 조절 잘 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타이밍 조절 또 비중 조절을 또 잘 해야 되는데 또 개인의 그 욕심 조절도 진짜 익절에서는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익절 타이밍을 짚어주셨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거 다 그거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 너무 어렵다. 나는 그냥 뭐 손절도 기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5% 수익, 10% 수익이 나면 무조건 팔아야지 뭐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전략은 어떨까요? 저는 그게 개인들한테 맞는 전략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자마다 이 만족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5% 정도만 수익을 내도 좋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풀타임 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증시 시장을 하루 종일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급등주를 안 해야 되겠죠. 급등주나 테마주를 피하고 조금 스윙 개념으로 여유 있게 가져가는 종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매수가 됐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에 매도를 걸어 놓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각자 그런 게 다른 거고요. 나는 전업 투자자인데 나는 스캘핑 매매 쪽에서 하루에 뭐 3번 이상 매매를 할 자신이 있다 아니면 5% 이상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조금 뭐 스윙 개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또 그렇게 매매를 하면 네. 뭐 계좌 수익 관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거는 좀 케바케네요. 본인에게 맞는 또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놓고 진짜 바쁘다 하면은 그 가격에 좀 매도가를 걸어 놓는 것도 좋은 익절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살펴봤고 항상 저희 마무리된 실전 사례를 분석을 해 보면서 차트를 직접 보면서 대응을 해 보죠. 네, 리오프닝 주 중에 SM부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익절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은지 짚어볼게요. SM은 과거에 지금 CJ에서 지분을 인수한다 안 한다 뭐 이럴 때 이미 많은 그 고점 신호들이 나왔고요. 지금도 단기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도 보면 이제 역배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자리에서 그 CJ에서 인수한다 그랬을 때 저는 매도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못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라도 매도를 했어야 돼요. 수익이 나셨다면. 근데 대부분이 이때 수익을 생각하면 여기서 매도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이때 팔 걸 내가 여기까지 가는 걸 봤는데 왜 여기서 파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못 팔았으면 여기서라도 파는 게 나을 뻔했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리오프닝 공연, 그 다음에 지금 BTS가 3월 달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2년 만에 열리는 거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리오프닝이 된다고 했을 때 공연주들은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못 팔았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재료를 갖고 이 정도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가 가능해 보이죠. 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보면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이브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바로 BTS의 영향을 가장 많이 BTS 소속사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공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그래서 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급락하기 전 가격대 정도까지는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BTS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BTS에 대한 병역 면제 이런 자료가 나왔다든지 하면 훨씬 더 탄력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내가 타이밍 놓쳤다. 그러면 32만 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수 있겠죠.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었어야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자리 정도에서 꺾어지기 여기까지 해서 파셔야 됐을 거고 못 팔았다면 여기서라도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지금은 늦었죠. 리오프닝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엔터주 두 종목 SM 하이브 짚어봤고요. 이제 대한항공,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까지 리오프닝주의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게요. 네, 대한항공은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고 기관들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그 기업 결합 아시아나항공 M&A가 이제 거의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날개를 달을 수 있겠고요. 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승객에 대한 게 아니라 화물과 관련된 걸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여행이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이 남아 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보면 32,000원에서 34,000원대 지금 이런 때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겠다 그러면 32,000원 넘어가면서부터 단기 매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걸리잖아요.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32,000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탄력이 대한항공보다는 좀 약하죠. 네. 그래서 호텔신라를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를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들이 많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9만 원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호텔신라는 코로나 팬데믹이 나왔을 때 이미 털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재매수 타이밍은 이런 쪽에서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한번 보면요. 네.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바닥권에서 터닝하는 모습이 주봉상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 부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본격적인 매물대가 이제 이쯤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22만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그다음에 목표가 궁금하다 그러면 22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리오프닝주를 실전 사례로 집중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은 해운주도 이제 익절 타이밍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펜오션 이런 종목들은 또 저희가 공략주로 제시했었고 이미 익절이 된 종목들인데 아직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늘도 이 HMM 다시 들어가셨다 이런 네. 분들 계셨었거든요. HMM도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 오늘 보면 지금 5%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운 업종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HMM은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주봉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사실 주봉 타이밍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못했으면 이런 자리에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돌아서 보면. 근데 지금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지금은 목표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매물대들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3만 5천 원 넘어가면서 3만 6, 7천 원대 4만 원 가기 전부터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펜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해운 업종의 슈퍼 사이클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갈겠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여기서 급락이 나오기 전 7,500원대까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신고가 부근이 8,000원을 넘어가면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자리에서 타이밍 놓치면 급락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이게 올라갈 때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7,500원대 정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네. 실적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나 재료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뭐 거래량이 없이 쭉 흘러내렸죠. 네. 이런 경우는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보신 HMM과 펜오션과는 다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MM, 펜오션과 흥하해운은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 해운주 다 흐름이 좋은데요. 언제쯤 익절하면 좋은지 타이밍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뭐 기대 반 우려 반인 섹터가 바로 또 반도체주인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반도체주는 이제 선별적으로 제가 몇 개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상 최대 실적 지금 공장에 지금 없어서 못 돌린다. 그러니까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다. 지금 팹리스 업체들이 대부분인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인데요.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 쪽에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데 주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반도체나 이런 쪽에 슈퍼사이클이 꺾이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물류 대란, 그다음에 경기 둔화, 금리 인상 이런 시그널과 해서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해야 될 때고,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그런 호재들이 나왔을 때 팔고 나왔어야 되고요. 21선에서 꺾어질 때 팔았어야 돼요. 아까 매도 신호에서 봤을 때 이게 그 이평선이 꺾어지는 자리에서 못 파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거래량을 수반하지 못하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반등이 약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어디까지 기다려볼 수 있냐면 75,000원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파셔야 된다. 지금 DB 하이텍이 앞으로 계속 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LG 이노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은 한때 이게 지금 뭐 애플카 또는 테슬라에서 등등. LG 이노텍이 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주가 보세요. 주가는 많이 빠졌죠. 고점 찍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1만 원대까지. 지금 보면 외국인들 다 팔았고요. 기관도 팔고 있고 누가 사느냐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 LG 이노텍은 이럴 때 여기서 고점에서 파셨어야 되고 못 판다 그러면 여기 21선 부분까지 반등을 줬을 때 여기서 매도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다 놓치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제는 30만 원 선 지지 확인해야 되고요. 35만 원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하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심텍이라는 종목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이네요. 네. DB 하이텍, LG 이노텍, 심텍.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심텍은 그나마 FPCB의 독보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조정이 나왔다가도 21선 깨고 61선 나왔다가도 보면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기관이라는 강력한 매수 주체가 있는 거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도 외국인이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지금 파는 건 누구냐?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21선과 6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FPCB라는 업황 자체가 지금 독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세적으로 신고가 돌파할 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FPCB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기에는 반도체나 경기 민감주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신고가 돌파 못하면 나머지 절반도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반도체주 DB 하이텍, LG 이노텍, 심텍 짚어봤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 방송할 때마다 SK 하이닉스 아직 못 팔았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는 분명히 13만 원대에 한번 팔고 12만 원쯤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진짜 초지일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못 파셨다면 지금 수익이 좀 많이 쪼그라드셨을 거예요. 지금 12만 9천 원까지도 조금 빠져 있는 12만 8천 원까지도 조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12만 원까지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고 13만 원대 매도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네, 지금 보면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이 자리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상당히 강력한 상승 신호였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뭐 인텔을 능가하는 뭐 낸드 프레시, 그러니까 D램을 개발했다라는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를 합니다만 기관들의 매수 탄력은 떨어져 있고 개인들은 네. 거의 다 던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이나 대외 변수 감안한다면 12만 원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수익 난 거 챙기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챙기고 나서 재공략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익은 챙기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페스,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으시고 많이 매수하신 반도체주의 타이밍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주가는 보면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보면은 그 거래량은 없어요. 거래량은 없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폭이 큰 종목들의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이 약해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 32,000원 정도 오면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이 자리가 벌써 60일선, 120일선이 만나는 자리예요. 네. 이 자리들도 꺾어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네페스는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하락하냐? 그 얘기는 지금 그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것,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 그래서 우리도 그 직격탄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쪽이 하락폭이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반면에 보면은 이제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을 보면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차트가 살아있죠. 특히 21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일선, 11선을 타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상 최대 실적,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는 또 이제 휴대폰, 또는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이런 쪽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거는 수급의 영향이다라는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들도 금리 인상기에는 그 이제 탄력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기에는 기술주들을 좀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도할 타이밍인 반도체 주 중에서 코리아 서키트 차트까지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또 급등을 한 종목들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지 짚어보자면 아까도 최근에 좀 비정상적인 장흐름 예상을 얘기를 하면서 전쟁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얘기 최근에 많이 오른 거를 좀 짚어봤습니다. 그들 종목들이 당연히 핫이슈 급등주에 포함이 돼 있는데 퍼스텍,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빅텍 이들 종목들 한번 차트로 짚어볼게요. 네. 자, 이게 지금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식적인 상황이에요. 급등 나올 때 매도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사면 또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N자형 급등 패턴으로 가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급등 나오면 한 3, 4일 조정받고 그다음에 또 급등 나오죠. 3, 4일 조정받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 장대 양봉의 그 상승 탄력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하니까 윗꼬리 달고 하루 만에 조정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땡겨 올립니다. 그다음에 상한가 부근에 급등이 나오면 누르는 게 좀 강해지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 자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이게 방위산업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로봇 관련주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급등이 나온 건 로봇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 로봇과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3,000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5,000원까지 3,000원이 아니죠. 지금 2,000원에서 시작해서 5,000원이니까 거의 2배 이상 급등이 나온 네.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 이제는 잘못 쫓아갔다가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매도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녹화일 기준 2월 22일인데 오늘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성에너지는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오늘 아래 꼬리가 달면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지금 이 천연가스나 이런 쪽에 가격이 지금 급등할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쫓아가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물대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올리는 겁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올린다기보다는 그래서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한국석유를 한번 같이 놓고 비교를 할 텐데요. 네. 한국석유도 같이 놓고 한번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급등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8% 정도 급등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사태가 마무리되면 이제 한국석유나 대성에너지는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구간에 이제 피크에 달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 급락이 나왔을 때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빅텍이라는 종목도 같은 차원에서 같은 흐름이죠. 네, 네. 보셔야 될 거고요. 벌써 빅텍이라는 종목은 7% 급등이 나오는데 벌써 직전 고점을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의 종목 타이밍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UNI 최근에 엄청 뜨거웠다가 오늘은 또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점장 가면서 급등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 신호가 단기간에 나왔어요. 고점 신호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래량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은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 12% 하락하면서 음봉이 나오는데 분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확연히 꺾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때다. 월봉을 보면 피레침 같이 긴 꼬리를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단기 고점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UNI 지금 절대 추격 매수할 그런 종목 아니다. 다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랑 비덴트인데요. 저희는 이제 목표 주가 달성이 된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도 이제 또 다시 빠지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혹시 아직 못 파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이슈나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자,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45,000달러 올라갔다. 여기서 슈팅이 나왔을 때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기술투자. 네, 그렇죠. 네. 여기서 팔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흘러내릴 때 조정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니까 특히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땐 팔아야 되죠.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바로 전날 종가가 이거였는데 시초가를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팔아야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서 슈팅이 나왔던 게 지금 다 흘러내려서 제자리에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8,000원에서 8,400원 사이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확인이 되면 매수를 해야 될 자리죠. 네, 그래서 매도는 여기서 했어야 되고 지금 늦었다 그러면 지금은 저가 매수 내지는 반등을 기다려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덴트도 비슷할까요? 비덴트도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겠죠. 비덴트는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잖아요. 팔았어야 되죠.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 얘기 나와서 했을 때 팔았어야 되고 벌써 비덴트는 여기서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거래량은 확인이 안 됐지만 더 이상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고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조건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팔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네. 급등이 나왔을 때 무조건 팔고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어느 자리가 팔자리인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 로보티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아침 방송 때도 얘기를 주셨지만 로봇 관련주가 너무 좋다가 최근에 전쟁 얘기 나오니까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다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네. 매도 타이밍 잡아볼게요. 로봇 관련주 로보는 지금 삼성전자 M&A 그다음에 뭐 LG전자, 현대차 최근에 한화까지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로봇 관련주 중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1선 정도에서 이탈했을 때가 매수 기회였는데 지금 5일선, 11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 이제 삼성이 M&A를 할 때까지 기다리실 게 아니라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이런 자리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추세가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조금 빠지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밑에서 안 잡고 위에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하락하면 내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올 때 그 9,000원 정도 또는 10,000원 정도 여기 이 신고가 부근에 이런 정도가 급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해야죠. 밑에서 다시 잡는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시장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M&A를 할 거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한 다음 챙기고 다시 밑에서 잡아야 된다 그런 거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까 비교해 보면 상승 탄력이 로보보다는 약하잖아요. 네. 약한데 추세가 살아있죠. 아직도 5일선, 11선, 21선을 타고 가고 있고 밑에 61선이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지금 22,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확인하면 이 종목은 로보보다 약하기 때문에 26,000원 정도, 27,000원 넘기가 좀 어려워 보여서 그 정도 오면 매도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 주다 뭐다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장중에서 급등한다 무조건 매도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로봇 관련주 매도 타이밍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콘텐츠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이런 점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는 이런 콘텐츠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또 댓글로 소통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매일 아침 8시에 함께 방송 진행합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또 채팅에 오셔서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시장에 대해서 또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도 나눌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저희 한국증권TV 구독 눌러주시고요. 매일 아침 8시부터 개장 후까지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 방송에도 굿모닝 증시 라이브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